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내가 유부남이잖아요. 그 내가 유부남이라는 걸 인정하고 와닿는데 6개월 걸렸어요. 아 나는 심플이야. 난 결혼 안 했어. 그러니까 난 여자들이 더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영상은 LA 한국마켓 어느 곳에서나 접할 수 있는 100% 국내산 우리 쌀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쌀 소주 독도. LA 최초 수제로 만들어진 킹 탕후루. LA 최고의 한국 치킨을 자랑하는 치물리의 협찬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기혼과 미혼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기혼과 미혼 모두 결혼의 가장 큰 이점으로 배우자와 정신적으로 서로 기댈 수 있는 점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큰 단점으로는 개인의 삶이 축소되는 점을 꼽았습니다. 기혼과 미혼의 장단점을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저희 이야기 나누기 이전에 기혼과 미혼인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일단 기혼입니다. 저도 기혼입니다. 네. 전 미혼이죠. 미혼이시죠. 네. 그러면 일단 기혼이시고 미혼이시니까 네. 장점을 먼저 얘기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각자의 기혼과 미혼의 장점. 아니, 여기서 처음 말했던 거는 아니, 결혼을 해봤어야 아니. 뭐가 장점인지 알지. 미혼의 장점. 미혼의 장점. 네. 시간을 일단은 제가 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 아까 얘기 네. 나왔던 그거네요. 그쵸. 네. 그리고 뭐 전체적인 뭐 경제적인 여유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나한테만 이제 내가 다 쓸 수 있잖아요. 오로지 나한테만 네. 딱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제일 크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마다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하루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시간이나 뭐 2시간 정도 저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데, 이 뭐 결혼을 해보진 않았지만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가 끝나지 않는 느낌. 그쵸. 네. 그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뭐 결혼을 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굳이 미혼의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네. 그런 거 것들이 신혼 때만 있잖아요. 좀 힘들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경력자 느낌이 강하신데. 그럼 여기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기댈 수 있는 점을 꼽았대잖아요. 이제 가장 큰 이점으로 그거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나요? 기혼의 저는 장점. 그 가정이라는 게 있을 때 조심하는 느낌인데. 굉장히 조심하는데. 네. 한마디로 끝내버릴 수 있는 단어를 외롭진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집에 가면은 누군가가 항상 있고, 물론 이제 아이들이나 뭐 좀 아빠 왔을 때 추억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딱 상상을 해보잖아요. 내가 혼자 집 끝나고 일 끝나고 집에 가서 혼자 덩그러니 있는 시간과 생각해보면 좀 외로운 그림이긴 하네. 내가 딱 집에 가는데 그래도 애들이 하이 아빠 뭐 이런 해주는 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게 제일 좋고. 그런 거는 근데 애완견이나 애완묘로도 가능하지 않나? 길러보지 못했어요. 제가. 길러보지 못했구나. 애완묘는 길러봤지만 그래도 사람이 같은 사람이 주는 주는 그 따뜻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좀 슬픈 얘기지만은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족에 대한 좀 애틋함이 소중함이라는 걸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저는 결혼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후회하진 않아요. 두 분이 너무 조심하는 거 같아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는데 물론 많이 싸웠죠. 이게 싸웠죠. 기혼의 그걸 보면은 그래. 기혼의 단점이 조심해야 되는 거. 기혼자가 생각하는 결혼의 단점, 뭐 개인의 삶의 축소, 자녀 양육비 증가, 뭐 가사 노동비 증가, 뭐 가족 친지미 대소사 등 살피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많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승범 씨도 결혼했겠지만은 결혼을 이 사람하고 약속한 그 순간이 내가 이걸 다 하겠다. 나의 단점을 다 준비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이게. 근데 저는 결혼할 때는 이런 거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몰랐지. 무슨 몰랐죠. 이게 살아가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쵸. 살아가면서 알게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조심했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결혼을 해서 많이 득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제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제 그게 뭐예요?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셔요?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죠. 뭐 제 주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일단은 싱글이거나 그러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맞아. 하지만 결혼을 함으로써 배우자와 티격태격하면서 그걸 잘 발전해 나가고 다시 뭐 상처도 이쁘 상처 주고 하지만 그거를 또 같이 또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성장하면서 내 부족한 점도 인정을 하게 되고 그 말은 싱글일 때 나보다 지금의 내가 훨씬 더 성숙하다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라기 때문에 이한 씨가 되게 어려워 보이시다. 가짠타. 그렇게 되면 아니 근데 특히 남자분들 가운데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뭐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양아치처럼 살았다가 결혼 후에 뭔가 좀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생기다 보니 조금 정신 차리고 좀 그야말로 공동체로 그냥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죠. 철이 늦게 든 케이스를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가져다주는 이점들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남자로서 나를 어른으로 만드는 그쵸.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내가 유부남이잖아요. 그 내가 유부남이라는 걸 인정하고 와닿는데 6개월 걸렸어요. 나는 싱글이야. 난 결혼 안 했어. 그러니까 난 여자들이 더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놀아도 되지 않나? 뭐 일 끝나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이래도 되지 않나? 저도 맞아. 그게 그거의 딜레마가 6개월 갔고 또 아빠가 되고 나서 내가 아이 아빠구나라는 걸 진짜 몸소 받아들이는 게 그것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렸던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내 아들이 분명히 태어났는데 저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 아들인가? 내가 예쁘다 아들이 내 아들이래. 내 아들이야가 아니라 내 아들이래.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서 아이가 배이고 그 10개월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아빠는 태어나서 딱 만나는데 아들이래. 나 닮았네. 우와. 오케이. 그다음 뭐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멘붕이 오는데 이제 엄마와는 internal interaction이 있다면은 네. 아빠랑은 external잖아요. 그 교류 소통하는 그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엄마는 이미 준비가 장착이 돼서 나왔고 아빠는 그 추가로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 그때 참 와이프랑 많이 싸우기도 하고 되게 잘못했죠 제가. 모르니까 처음 아빠가 되는 거고 처음 서투르니까 그럴 수 처음 있죠. 남편이 돼보는 거니까 다행히. 재혼하시는 분들은 뭐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때가 더 잘못했어. 다행이라고 하시길래 아무튼 그래서 사지로 몰아가지고. 그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어요? 아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뭐 아이와 함께 살을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뭐 놀러를 같이 간다거나.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사람마다 또 저거는 이제 주변 분들 뭐 승범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은 저희 나이대 선후배들 친구들에 비교했었을 때는 되게 젊은 아빠들이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몸으로 많이 놀아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지금도 뭐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굉장히 기혼 그리고 또 자녀 뭐 이런 거 행복한 점들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그 삶 안에서도 미혼이신 분들이 부러운 부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혼이 갖고 있는 자유로움. 제가 미혼에서 가장 부러운 건 저거예요.
미혼인데 본인의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일찍 시작하셨던 분들. 아 내가 기혼이 되기 전까지 준비를 하는 느낌. 좀 준비보다는 일적으로 뭔가 자기가 계속 커리어를 데벨롭 하셨던 분들이 조금 내심 부러운 게 왜 나는 그렇게 깨닫지 못했었을까?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내가 만약에 20대 때 뭔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봤다면은 그거를 조금 더 내가 잘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가족을 부양하고 같이 사는데 더 도움이 됐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게 조금 있을 뿐이지. 아 그런 부러움이었구나. 네. 뭘 바래? 왜 그래? 아니, 제가 생각하는 부러움, 저도 이제 기혼이니까 말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하셨던 거 그 오로지 혼자만의 시간이라든지 내가 누릴 수 있는 혼자만의 것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미혼 때는 그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부럽습니다. 저는 사실 뭐 선택적으로 지금 미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롱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스턴에서 지금 여자친구가 있고 현재 결혼을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저 혼자. 근데 일단 뭐 그 친구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직 졸업을 하려면 좀 시간이 너무 멋있다. 어차피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 그렇죠. 혹시 아까 외국에서 외국인은 유튜브 유튜브 하신다는 교포예요. 교포. 네, 교포. 교포. 그래서 외국인은 아니고. 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어요, 사실. 되게 빨리 하고 싶은데 지금 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기다리고 있어요. 네. 동부에 있기 때문에 또 왔다 갔다 좀.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4살 차이예요. 궁합도 안 본다 너. 이게 지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게 이제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아저씨 내가 선배야. 아니 선배야. 야 너무 풋풋하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요? 이제 기혼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롱디 이런 것들. 아직 졸업하려면 한 4년 정도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친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동부에 있는데 동부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어하고 저는 사실 서부에 남고 싶고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직업적인 면도 있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4년을 또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참 어렵죠. 그러면은 메디컬 쪽인가요? 메디컬 맞아요. 쪽? 네네. 메디컬 쪽에 있어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인베스트야. 인베스트야. 가장 좋은 인베스트야. 음악 하고 싶잖아. 열심히.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부러운 거 하나 생겼어요. 뭐요? 인베스트?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좀 계속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그런 거는 많이 부럽네요. 그럼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아까 이제 인재 씨가 얘기했던 미혼들만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 같은 거는 느낄 새가 없으시겠네요. 아무리 롱디 그쵸. 롱디? 뭐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번씩 그냥 일 다 끝나고 들어갔는데 뭐 캄캄한 밤에 혼자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이나 뭐 외로울 때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죠. 네. 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적도 굉장히 많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서로의 그 발전을 위해서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얼른 좀 시간이 빨리 가기를. 참 이뻐요? 신분. 교포라니까. 신분. 시리즈 합격. 혹시 대화를 챗GPT를 이렇게 이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 경제적 여유도 어느 정도 누리고 계실 거고. 근데 이게 뭐죠? 기혼자가 생각하는 결혼의 이점 중에 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저도 제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그러니까 기혼자가 되면 혹시 이렇게 막 욕구가 엄청 막 옛날만큼 생겨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야? 이거 하나 물어봐야 돼요. 넣어요.
뭐 얘기하시고 아니 기혼자가 됐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없으면 어때요? 전 그 텀이 너무 없었어요. 저는. 그래요? 그 아이가 없었던 텀이 너무 짧았었어가지고. 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와 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있는 거는 큰 차이가 있나요? 막 누렸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들었어요. 저희도 근데 길진 않아요. 1년 좀 안 되게 그냥 신혼생활 하고 이제 와이프가 저는 연상이다 보니까 이제 빨리 원했었고 좀 저도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그 주변 분들 들어보시면은 얘기 말씀 들어보면은 확실히 좀 분위기는 다르더라고요. 조금 더 그 약간 미국 문화를 굳이 좀 표현 같이 좀 해보자면 어플을 하자면은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히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각자 삶을 존중하겠다. 각자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 존중해 주시는 분들 있는데 또 그거를 그렇게 취미 생활 혹은 본인 개인 생활을 하시다가 또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아이를 안 가진 게 아니라 못 가진 그쵸, 분들 예. 같은 경우에는 또 서로 또 애틋한 게 더 있으시다 보니까 또 그들끼리 또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제 가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만 제일 많이 알겠죠. 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느 정도의 아이. 둘만의 시간을 네. 더 이제 신혼으로 누리고 몇 년 뒤에 아기 계획을 짠다 이런 것도 미혼으로서 좀 있으세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없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고 그 친구도 사실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걸 좀 더 건강한 좀 얼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뭘 얼리겠어요. 그런 생각도 좀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예? 어떤 거요? 뭐 서로의 그런 거를 얼려야 되나. 어떤 거요? 아니 그 금지어도 아니니까 뭐 네. 정자나 난자를 얼려서 서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기혼의 장점, 이점이기도 하고. 네. 근데 솔직히 결혼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이도 있고 다 하면은 생활도 하고 뭐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활? 맞벌이를 하니까 아우 힘들어. 그 실질적으로 저희는 아이들이랑 같이 자거든요. 넷이서. 그러니까 항상 거의 이제 그건 참 잘못 생각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좀 따로 자는 거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저의 판타지 때문에 아이들이랑 코슬립을 하거든요. 넷이서. 아이들이랑 같이 자니까 아이들이 아빠랑 같이 앉아도 돼도 엄마는 무조건 같이 자야 되니까 부부 관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애매하고 또 같이 육아를 하다 보면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둘 다 밤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분위기가 음란한 것 같아. 근데 다른 이게 지금 주제랑 상관없긴 하지만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자는 거 있어서 저는 정말 부럽다고 해야 되나? 그 시간이 나중에는 그쵸, 이제 없으니까. 없어요. 네, 그 생각 평생 때문에, 없을 네. 거니까. 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저희가 너무 기혼에 대해서 좋은 것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근데 안 좋은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모자이크 해줘야 돼요. 그것보다는 그러면 안 좋으니까 결혼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는 사람은. 그러면 본인의 생각이 근데 있죠. 저는 결혼을 독려하는 편이신 거죠. 저는 그러니까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도 그렇고 저 와이프도 그렇고 아이를 되게 좋아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그 아이한테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지. 뭐 마음가짐을 갖고 와야지. 이렇게 이게 주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도 없고. 근데 뭐 결혼해서 이제 불편한 점이라는 거를 굳이 말씀을 하자면은 정말 뭐 혼자서 뭔가 하고 싶은데 간단한 뭐 정말 뭐 하다못해 근처 가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뭐 혼술을 친구들 보고, 할 수 있는 여자애들도 부르고. 공감의 웃음. 하지만 할 수 없고 하지만 할 수 없고. 그리고 혹시 여자 친구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든 이성 친구들을 아직도 교류를 하세요? 자주? X들?
아니 그냥 여사친. 아 아직 가능성이 있는 애들? 근데 진짜 기혼이 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혹은 또 여러 가지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거니까. 특히나 이제 제일 큰 거는 모든 게 다 아이들한테 맞춰져 있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바뀌어요. 이제 아이 또래에 맞춰져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왜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같이 노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 그쵸. 좀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퇴근하고 나면 그럼 바로 집으로 가세요? 그쵸. 어때요? 집에 가서 그럼 거기서 그냥 바로 자요? 아니 이제 비슷하겠지만 저는 퇴근하면은 만약에 와이프가 아이들을 데리고 뭐 어디 간다 그러면은 저 개인적으로 운동을 잠깐 하고 갔다가 집에 가는데, 그렇지 않고 집에 가야 하고 와이프가 뭐 스케줄 있다 그러면은 바로 집에 가서 와이프가 이제 아이들을 픽업을 하니까 바톤 터치하고 제가 아이들 보고, 요즘에는 이제 와이프는 일하러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게 일방적인 거고, 미호는 퇴근하시면 뭐 하세요? 뭐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혹은 뭐 다른 약속을 잡는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약속이라는 거 자체도 그냥 내 생각에서 완전히 그냥 없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약속을 잡으려면 정말 이제는 선약을 해야 돼요. 몇 월 며칠 날 이 친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약속을 잡지도 않아요. 주말도 마찬가지로 와이프 스케줄, 지금 개인적인 이유로 와이프랑 이제 일 때문에 이제 주말 스케줄을 정리를 하고 제가 거의 맞추는 타입인데, 뭐 친구들이랑 가끔씩 연락을 해도 제가 스케줄 잡는 게 아니라 너 그때 혹시 한번 만나자, 아니면은 언제 만날래? 약속을 정해놓고 와이프한테 이때 이 친구가 보자고 하는데 괜찮아? 그런 거. 이런 것도 미리 해야지 와이프도 거기서 준비를 하고 거기서 크죠. 그게 미혼과 기혼의 차이 중에서 좀 많이 큰 배려죠 것 그게. 같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그럼 보통 이렇게 만날 때 부부 동반으로 해서 만나는 일들이 더 많아져요? 너무 많아지지. 그래요? 싱글 만나면 눈치 보이죠. 맞아. 싱글들을 데리고 와도 눈치가 보이고. 맞아요. 그래서 제 정말 친한 친구 중에 싱글인 친구한테도 너무 보고 싶고 하지만, 뭐 우리 와이프랑도 친하고 다 같이 하지만 못 부르겠는 거예요, 함부로. 맞아. 얘가 와서 맨날 애들 있는 거 같이 놀아줘야 되고 하는데 내 친구 입장에서 미안하니까. 뭔지 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아무래도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완전 변해버리고 또 아예 맞춰지는 네. 거죠. 근데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랑 저랑 둘 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좀 공통적으로 만나는 있으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나가면은 둘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취미랑 공통 분모가 좀 비슷하면 그래도 서로 같이 즐기면서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부부가요? 부부끼리 취미가 다르거나 혹은 서로의 좀 성향이 다르면 싸울 수도 있겠다, 그죠? 많이 같이 저희는 할 수 있는 비슷하게 것들이 하는 좀 많이 이혼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니 근데 뭐 처음에는 사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만나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끌려서 맞아. 만나는데 어느 순간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서로 달라서 맞아.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있죠. 그게 마침 말씀 나오셔서 그러는데, 이혼이라는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성격 차이는 원래 성격이 달라. 원래 맞는 사람이 없지. 원래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내가 앞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내 평생 당신한테 헌신하고 맞춰 나가는 노력을 할게요. 이건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되거나 그러면은 또 다른 한쪽이 상처를 받고, 그게 번복이 되면서 내가 서로가 그 배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런 일이 마찰이 생기면은 결국에는 내가 처음에 갖고 있던 내가 맞춰줄게요,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요, 이 마음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계속 내가 아실 것 같아요. 이혼 얼마나 노력 제가요? 결혼 생활도 정말 서로
나 위주가 아니라 상대방의 위주로 배려를 하는 거를 계속 노력을 해야지만 그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라고 최근에 되게 많이 느꼈어요. 뭐 기본적으로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 자존심을 내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을 얼만큼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얼만큼 말을 잘 전달을 하냐에도 굉장히 부부관계, 뭐 대인관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저도 뭐 굳이 와이프뿐만이 아니라 뭐 친구들한테도 가급적이면은 욕을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아까 저한테 왜? 너가 먼저 그랬잖아. 너가 먼저 그랬잖아. 야 이것만 나간다 이제. 지 얘기하다가 다 잘리고. 제일 재밌었어 지금 방금. 아무튼 제가 요즘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오은영의 결혼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저거 되게 재밌어요. 네. 보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남편의 입장을 보면 진짜 아내가 못됐어요. 아내가 정말 못됐다가 이해가 안 되다가 이 아내의 입장을 보면 또 남편이 또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각자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소통, 결국에는 소통이더라고요. 네. 부부는 소통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려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를 굉장히 그걸 보면서 아직까지 미혼이긴 하지만 제가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게. 그래서 신기루 씨가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의 장점은 그 개그맨 신기루 씨 아시나요? 네. 그래서 그분이 결혼의 장점은 같이 사는 거, 함께 있는 거. 근데 결혼의 단점은 같이 사는 거라고. 그럴 수 있죠. 세다. 어려운 것들이 참 보면서 앞으로 좀 많이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리 좀 예행 연습을 좀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 결혼 그러니까 신혼 초반에 혼자 있고 싶은데 집 안에서 같이 이제 같이 둘 다 집 안에 있는 거야. 근데 TV를 본다든지 거실에서 나만 시간 갖고 싶은데 또 와이프 옆에 있으면 또 같이 있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그게 또 막 가서 막 민기적거리기는 또 귀찮고 막 요 텀이 있는데 경계선. 네. 그거 그 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초반에. 어떻게 좀 잘 유로라이즈 하지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잡았나요 네 공간에? 지금은 공간에 잘 때도 없구나. 지금은 그런 틈이 없어요. 그 공간에 컴퓨터가 있나요? 그 공간에 AI 비키니가 있나요? 다행히 요즘은 컴퓨터가 없다. 네, 기혼과 미혼에 대해서 제가 많이 나눠봤습니다.